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학년도 연고대생 되는 연간 OT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입시 일정이 끝이 안 났죠. 일정이 끝이 나고 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크게 네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거는 제도적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는 편입 논술 핵심 학습 포인트. 자, 현재 논술로 대학 가는 곳은 연대, 고대, 인문사회계열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공부 핵심이죠. 1년 연간 커리큘럼. 그리고 네 번째, 점점 중요해지는 자기소개서의 비밀. 이렇게 강의를 이루어질 텐데 OT인 만큼 상세한 설명보다는 크게 지침을 설명해 드린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 소개입니다. 아마 간단한 소개니까 일단 지나갈 텐데, 저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고 현재 고등부 논술과 더불어 연대 편입 논술은 2012학년도 원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김행편입에서 최고의 실적과 최고의 합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고요. 우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도적인 특징입니다. 몇 가지가 좀 바뀌어 왔는데요. 원래 모든 그 편입 논술은 단계별입니다. 여기서 약간 예외적인 부분이 이제 고려대 일반 편입에서 일괄 전형을 지금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적용을 하고 있죠. 그거 말고 나머지는 같아요. 3배수를 선발하고 있고, 그 2단계 배점이 들어갈 때 주의할 점은 1단계 배점이 포함된다는 사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전형이라 하면 원래는 1단계 끝이 나고 나면 2단계로 뽑아야 되는데 1단계 논술이 끝까지 들어갑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150점 만점에 100점, 3분의 2가 들어가죠. 고대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 60점. 그래서 물론 총점이 중요하니까 2단계 또한 중요하지만 1단계 성적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1단계 준비 잘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편입 논술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보통 이제 강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논술의 특징, 제도, 그러니까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가야 됩니다. 객관식 같은 뚜렷한 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답이 있어요. 있지만 혼자 이렇게 하나만 정해진 답이 아니고 다양한 답이 가능하죠. 그래서 도제식 공부라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가는 게 좋다. 그래서 강의가 중요하고, 물론 본인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쓰기와 또 하나 꼭 필요한 게 첨삭이죠. 그래서 일단 빅3 그러면은 강의, 쓰기, 첨삭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본 빅5가 이제 피드백이죠. 그 첨삭은 받았죠. 근데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면 안 되겠죠. 요 실력은 점수화시켜서 객관화시켜서 자기 위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은 본인 혼자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논술 수업은 3시간 진행됩니다. 3시간, 일주일에 3시간. 자, 일주일에 3시간만 공부해서 연고대를 가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겠죠. 그래서 본인만의 노력이 좀 필요한데, 이것도 물론 혼자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선생님의 지도하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독서 정도는 하는 게 좋고, 이 독서의 핵심은 독해력 향상입니다. 독해력은 재시문 독해와 여러분이 쓰기 할 때 단편적인 답안에서 탈피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강의, 쓰기, 그리고 첨삭, 피드백, 그리고 독해력, 요 5가지만 여러분이 잘 이루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합격으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는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이미 알려졌죠. 커리큘럼이 완벽하다라는 사실. 자, 김행편입 수업의 특징상 1, 3, 5, 7, 9, 11 이렇게 홀수달이 대개강달인데, 그러니까 모든 커리큘럼이 2달씩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2달씩 갈 때마다 모든 커리큘럼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이 바뀌는 커리큘럼은 반드시 교재로 구성됩니다. 여러분, 논술은 반드시 교재라는 기본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린트물. 자, 문제만 풀고 써보고 첨삭, 이것만 반복하게 되면은 그 실전적인 능력은 커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시험장 갔을 때 본인만의 혼자, 그때 혼자 있죠? 그때 혼자 문제 풀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론적인 틀을 교재를 통해서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자, 논술을 객관식이다라는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놨죠. 논술을 주관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 물론 주관적으로 쓸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관과 객관은 여러분이 자기 멋대로 한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논술은 답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자, 시험은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시험은 시험이 채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물론 정답이 1-3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만 다를 뿐 논술도 엄연한 시험이고 시험은 곧 답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방향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 객관화 시켜보자는 겁니다. 제가 지향하는 목표는 그 논술은 객관식이다. 즉, 네 가지가 있어요. 요 네 가지 포인트만 잘 짚어가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습니다.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요 네 가지. 요 이론편 1월 1일부터 여러분이 처음 논술 공부할 때부터 마지막 2022학년도 시험은 12월 18일 했었죠. 연대가 12월 18일, 고대가 12월 19일. 자, 딱 1년 남았는데 그 시험장에 답안을 쓸 때까지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요 네 가지를 잘 익히시면 모든 문제 해결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피드백과 첨삭. 제 첨삭은 아주 디테일하기로 유명하죠. 학생들 따라서 좋지 않게 변하면 지적이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지적이 많다는 것은 곧 디테일하다는 뜻입니다. 첨삭은 아주 상세해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잘 썼네, 이거 빼고 저거 넣고,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합격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김행 편입에서 매년 최고 합격생과 그리고 최다 수강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 2022학년도 실적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현재 아직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발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 특징, 완벽한 콘텐츠, 상세한 커리큘럼, 또 쉽다, 재밌다, 오케이, 그죠? 그리고 실적이 탁월하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믿고 수업을 들으셔도 될 겁니다. 참고로 제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요 모든 콘텐츠가 다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22학년도 보니까 요 밑에 5번 고득점 실전 심화하고 도표 분석편, 요거는 교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나머지 6파트는 모두 교재였죠. 2달에 한 권씩 정도 책을 계속 제가 출간하고 있다는 사실,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결국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가. 2022학년도 문제 완벽한 복원을 마쳤습니다. 1번은 요약이 나왔고요. 2번은 이거는 논증 평가형 문제입니다. 해결 방안에 대한 논평이니까, 논술하니까 이거는 논증 평가형 문제인데 흔히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누가 예측해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고대 지금 현재 2022학년도 아시겠지만 편입은 문제가 공개가 안 되죠. 이거는 각자 복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 복원하다 보니까 저도 노하우가 생겨갖고 복원을 못 꽤 잘합니다. 지금도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된 상태입니다. 저한테 오셔서 2022학년도 문제를 기반으로 수업을 하시면은 예측이 되겠죠. 요거는 참고로 그 이전에 약 3년치를 다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똑같죠. 1번은 요약형, 2번은 설명과 평가형입니다. 뭐 약간 일부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20학년도는 요약형이 없죠. 이거는 그때 60분짜리 시험이어서 그래요. 고대는 시험 시간이 3번 바뀝니다. 80분, 60분, 100분. 현재는 100분으로 이제 안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문도 마찬가지인데 인문은 안타깝게 2021, 2022 문제가 없죠. 이거는 제가 복원을 못한 게 아니고 실제 출제된 문제가 없습니다. 선발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는 몇 가지 이슈가 있어서 최근 2년 선발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2023학년도는 아마 예전과 다름없는 선발 인원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로 지금 자연계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지금 선발을 많이 했죠. 이번 2022학년도에서요. 그래서 아마 인문 사회계열도 마찬가지 흐름을 가게 될 겁니다. 자, 1번은 요약형이고 2번은 평가나 설명입니다. 똑같죠? 그리고 연대인데 연대 2022학년도 사회계열 역시 복원됐고요. 비슷합니다. 1번은 비교 분석형. 인문은 1번도 2번도 비교입니다. 그리고 2번은 역시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도표가 나오고 그리고 설명이나 평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평가가 나왔었죠. 그리고 인문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인문은 특이하죠. 1, 2번이 모두 비교입니다. 차이점을 설명이라고 하지만 역시 비교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3년치 그 이전 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계열 보이죠. 1번은 똑같이 비교가 뜨고 있죠. 2번은 도표 플러스 평가나 설명입니다. 이 도표 분석형은 고려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대 사회계열 문제인데 고대 사회계열 쪽에서도 2021, 2022 연속으로 도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죠. 여기 보이지 않지만 영어 제시문. 지금 현재 영어 제시문은 연대, 인문, 사회 모두 나옵니다. 자, 고대는 아직 영어 제시문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2021 복원된 걸 봐도 마찬가지죠.
그 인문은 1, 2번이 모두 비교라는 점 굉장히 특이한 학교입니다. 1, 2번을 모두 비교 내고 있죠. 자, 두 번째 제 수업의 특징에서 이제 쓰기 관련된 거죠. 아까 말한 논술은 객관식이다라는 것이 모토입니다.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갖고 오늘 제 OT에서 요 네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OT 충분히 드는 가치가 있어요. 요 네 가지로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답안 구조 예시입니다. 우리가 연대 1, 2번 모두 인문은 1, 2번이 모두 비교. 이번에 고대도 1번에 비교가 나왔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고대 1번 요약형이죠. 고대는 비교가 안 나왔죠. 연대 사회계 1번이 고대형 비교 나왔습니다. 이걸 제가 말을 잠깐 바꿨네요. 어쨌든 연대 1번은 인문사회 모두 비교, 그리고 인문은 2번도 비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를 가려면 비교를 모르고는 할 수 없는데 비교라는 답안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비교라는 단어 자체의 뜻을 대한민국 대학생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가나다 비교하시오 라고 냈을 때 그 비교하라는 것으로서 약 1000에서 1200자 정도 답안을 채운다는 것과 비교라는 단어의 뜻을 안다는 것은 별개겠죠. 그래서 이 비교라는 것은 형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형식은 여러분이 정하지 않아요. 내용은 여러분이 결정해 나가겠지만, 그래서 이 형식은 저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분석 방법, 제가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그랬죠. 자, 세 번째 분석 방법. 이 분석 방법은 논리적인 흐름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우리가 나오는 시험이 2번 문제, 평가형 설명형, 고대, 연대, 공이 같은 문제입니다. 연대 인문 2번만 비교일 뿐, 나머지 사회계열 2번과 고대 2번은 논증 평가 또는 적용 설명인데, 이 논증 평가 적용 설명은 풀이 방법이 같습니다. 주장, 그리고 이유, 그리고 근거, 그리고 상술. 그래서 우리가 주, 이, 근상 이렇게 저한테 수업 들은 학생들은 주문처럼 암기하는 게 있어요. 주, 이, 근상 이렇게 문장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가에서 나다를 평가시오. 가를 근거로 나다를 평가시오. 흔히 보는 문제인데 가에서 나다를 평가라고 나왔을 때 막연하죠. 자, 첫 단락은 가 정리입니다. 두 번째 가에서 나, 세 번째 가에서다. 단락 구성 3개는 만들어져요. 요거는 답안 구조. 논제 특징 답안 구조 할 때 답안 구조. 그리고 세 번째 분석 방법 요 단계에서 자, 좋다. 그렇다면 가에서 나를 평가한다는 뜻이 뭘까? 이게 주장 씁니다. 이유 쓰고 근거 쓰고 상수 써요. 상수는 2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5문장, 즉 250, 300자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가에서 나다 평가는 자동적으로 약 1000자 정도 분량이 만들어지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답안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논술은 객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답안을 쓰는 흐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흐름만 알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든 자, 제시문만 다를 뿐 답안 풀이 방법 같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첨삭의 사례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첨삭인데 그래서 첨삭은 원고지 내 첨삭과 원고지 외 첨삭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원고지 내 첨삭은 형식적인 점검, 표현, 어휘, 그리고 어법, 원고지 사용법 등등, 그리고 원고지 외 첨삭은 논리 흐름이겠죠. 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즘은 최근에 와서는 줌 첨삭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수업은 당연히 현장 수업과 현장 대면 첨삭이 원칙입니다만, 첨삭만큼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줌 첨삭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줌이라고 하는 것은 화상 첨삭이죠. 사실은 비대면이니까 얼굴 안 본다라고 볼 수는 아니죠. 얼굴 보는 거죠. 직접 얼굴을 보면서 제가 줌을 통해서 여러분의 답안을 저한테 PDF로 바꿔서 보내주시면 제가 줌에다가 화면 공유를 해서 전자펜을 통해서 직접 제가 필기를 해 나갑니다. 모니터에다가 터치 스크린이겠죠. 여러분은 그 화면을 직접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옆에 앉아서 제가 종이에다가 필기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면 첨삭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줌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코로나라고 해서 첨삭 퀄리티가 변화가 있는 거 아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동 시간이 필요가 없죠. 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다. 지방에 있는 학생도 그래서 수업 가능합니다. 첨삭도 가능하고요. 서울에 있는 학생도 바쁠 때는 그냥 줌으로 첨삭 가능합니다. 안 바빠도 줌 첨삭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원래도 아마 지금 현재 1월 달인데 1월 초인데 이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이 줌 첨삭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본인 희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옵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총평가 채점도 같이 이루어지고, 자, 리라이팅. 요거는 이제 수업 방식이 하나의 기법입니다. 제가 주로 구현하고 있는 수업 방식 중에 하나가 빈칸 넣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듣고 쓰기를 하고 첨삭 받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꼭 완성된 아주 모범적인 답안 하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쓴 모범 답안이겠죠. 그래서 그냥 읽으면 공부가 안 되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란 아주 유명한 곰 2마리와 이빨 하나가 나오는 아이콘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기입니다. 자, 이 곰곰이 생각해 보기는 빈칸을 통해서 여러분 핵심적인 단어를 연상해 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실제 답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실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는 효과를 거둘 겁니다. 그리고 독해 연습인데 이거는 그냥 실제 수업 때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백설공주를 줄거리를 말해보라. 그죠? 양치기 소녀는 목동일까? 오타네요. 양치기 소녀는 정말 목동 맞죠? 그게 아니라 양치기 소녀는 거짓말쟁일까?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백설공주와 양치기 소년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이야기일까? 아니에요. 수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재시험 분수 5단계, 키워드 분수 5원칙, 이런 것들이 여러분 독해에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독해를 한다는 것은 백설공주 읽었을 때 계모의 핍박에 못 이긴 불쌍한 백설공주, 그리고 해피엔딩, 일곱 난쟁이 착한 사람들의 도움 등등,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거기서 무엇을 얻을까? 늑대다라고 했던 양치기 소녀는 정말 거짓말을 한 것일까? 그죠? 이런 등등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독해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해 보자는 뜻이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요. 제시험 분수 5원칙, 제 수업의 방식입니다. 이런 공식을 보여줍니다. 요 공식 다 해봤자 몇 개 안 돼요. 요 공식을 암기함으로써 여러분이 실제 논술 공부를 객관화시켜 보자는 겁니다. 이건 키워드 분수 5원칙입니다. 우리가 키워드가 이거다, 밑줄 치세요, 별표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게 왜 키워드이지요? 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왜 키워드이지요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키워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찾는 방법이다, 원칙입니다. 이것도 키워드 분수 5원칙. 나중에 수업할 때 또 외울 겁니다. 두 번째, 학습 포인트입니다. 연대 학습 포인트. 아까 보셨죠? 연대는 뭐다? 비교다. 비교의 천국이다. 자, 인문은 1, 2번 모두 비교, 사회는 2번에 도표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지문 나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표는 혼자 쓸 수 없어요. 반드시 설명과 평가랑 결합이 됩니다. 연대에서 내는 법 따라서 비교를 중심에 놓고 요약, 설명, 그리고 평가, 도표 이렇게 구성됩니다. 요거 익히면 완성. 여기서 하나 더 추가. 영어, 제시문, 독해력.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대 학습 포인트 보셨죠? 요약이죠? 고대 사회든 인문이든 1번은 요약입니다. 2번은 비교, 설명, 평가. 자, 고대는 사회계열, 도표도 나오죠? 그래서 인문은 최근 문제는 없지만 고대는 인문 사회 특징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되는 법, 가운데에 설명, 평가를 둡니다. 요약이 아니에요. 설명, 평가를 둡니다. 배점이 높아요. 2번은 반드시 고대는 설명, 평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축으로 해서 요약과 비교 나온 적 있어요. 그 자회견에 나온 적 있습니다. 도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1년 필성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이 1월달 공부 시작한다고 보셨을 때는 왼쪽에 때는 유형 기본 2달, 쟁점 심화 2달, 자, 그리고 고대 기출 2달, 연대 기출 2달, 여기까지 가면 8월 말이 됩니다. 자, 기출은 고대 기출을 먼저 보세요. 요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본적인 질문이 고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프 실전, 풀세 실전, 그리고 직전 파이널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고려대가 접수할 때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연대나 기타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이 1단계 통과 후 제출하죠. 근데 고대는 접수할 때 제출합니다. 그래서 미리 작성해 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늦게 와서 이제 9개월 가면은 여기서 몇 개 빠지겠죠. 그래서 몇 개 빼서 봐야 되는데, 원칙은 그냥 12개월 커리큘럼, 아직은 1월달이니까 그래서 12개월, 9개월 두 가지 버전으로 기억하셨다가 본인 환경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계별 학습 포인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요약 기본. 요거는 여러분이 가장 기본 처음에서 배우는 요약 기본. 요거는 이론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4개 영역입니다. 요약, 적용 분석, 그리고 자기견의 자료 해석. 그래서 요약은 다시 요약 단수 고대 1번이죠. 그 비교 분석, 비교도 요약입니다. 그리고 적용 분석은 설명과 평가, 그리고 자기 생각은 입장 선택, 대안 제시, 그리고 자료 제시는 주로 도표가 되겠죠. 그리고 기타 자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단계별 학습 내용 중에 두 번째 있었죠. 쟁점 심화편. 이건 주제편입니다. 그래서 주제편은 크게 개인에서부터 사회로 가서 국가로 가서 환경으로 갑니다. 이렇게 논리적 흐름의 변화가 있어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대 기출, 연대 기출. 요거는 보시다시피 자, 일단 고대 기출은 2018부터 있고 5년 됐죠. 연대 기출은 2012부터 있고 11년 됐죠. 그래서 일단 요 편입 기출을 모두 건드립니다만, 고대는 기출이 지금은 충분히 확보됐지만 그래도 5년치 정도 하고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고대 수시 최근 10년치를 다 분석했습니다. 20년치가 있는데 그 이전은 너무 좀 오래돼 갖고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10년치를 죄다 분석해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편입에 별도 엄선을 합니다. 그걸로 다시 한번 연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연대 기출도 마찬가지죠. 연대 기출은 편입만으로도 충분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요것만으로 가는데 2달 동안 다 하기 빡빡하겠죠. 진도를 거의 나갑니다. 자, 지금 20번까지 나갔죠. 이 문제는 거의 다 복원되어 있고 일부 복원 안 된 해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복원되어 있죠. 마지막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입시 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죠. 면접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실제 사라진 데도 많아요.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은 자기소개서가 핵심이다. 그죠? 주요 항목을 보시면은 연대가 금년에 좀 바뀌었습니다. 좀 편안하게 바뀌었어요. 연대가 원래 가장 어려웠던 자기소개서였는데 지금은 각 600, 600, 600, 400 전체가 638 해서 2200자 정도 아주 짧게 졌죠. 고대는 5문항에 1000자씩 5,000자입니다. 연대가 굉장히 고대보다 더 쉬워졌는데 질문도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연대 자소서 크게 어렵지 않지만 고대 자소서 어렵습니다. 이거는 1000자씩 5문항. 그리고 제출 시간도 빡빡하니까. 그죠? 잘 기억하셨다. 미리 봐두세요. 봐두셨다가 본인한테 부족한 부분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용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잘 준비하시고, 자, 1, 2월 달에 준비한 학생 일수로 당연히 유효하겠죠. 그래서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은 보완할 시간이 있으니까 특히 2단계 서류평가 관련된 준비도 미리 좀 해두시고 논술은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2020학년도 여러분이 충분히 학생증이 바뀌는, 그죠? 감격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연간 OT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